아까 목사님 기도하는 중에 북한이 지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예, 북한을 지옥으로 만든 인간이 있습니다. 북한을 지옥으로 만든 인간은 김일성 그리고 그 아들 김정일 그리고 그 손자 김정은입니다. 저 이제 김정은이에 대해서 어떤 우리나라 정치가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김정은이를 지지하는 비율이 자기보다 훨씬 높다고.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한 정치가인데 자기 지지율보다 우리 국민들이 김정은이를 지지한대요. 그 지옥을 만든 사람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걸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강의 시작하기 전에 김정은이가 한 악행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배가 고파요. 고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자라를 먹습니다. 자라. 여러분 그 자라라는 거가 좀 징그럽게 생긴 거북이 비슷한 놈이 있는데 우리 어렸을 때 그거 먹었습니다. 뭐 고기 별로 많지 않으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 자라를 아주머니들이 들고 다니는데 그거를 사가지고 그 피를 목을 잘라서 피도 받아 먹고 그랬습니다. 참 몬도가내죠. 그리고 그거를 끓여가지고 그러면 생선 같아요. 그거 먹고 그랬는데 북한 사람들이 자라를 길러서 먹는데 그 자라가 물 온도가 틀리면 자꾸 죽는 모양입니다. 근데 전기가 제대로 통해야지 자라가 죽지 않고 잘 크는데 김정은이가 자라 공장을 갔습니다. 북한은 그런 걸 다 공장이라고 그래요. 닭 공장, 돼지 공장, 자라 공장. 자라 공장을 갔는데 자라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책임자를 불러가지고 쏴 죽였습니다. 자라 못 길렀다고 사람을 쏴 죽여요. 그리고 길거리에 보도블락을 깔았는데 보도블락이 그 똑바로 잘 다 안 되죠. 울퉁불퉁해지는데 울퉁불퉁하게 깔았다고 쏴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모부를 죽일 때는 고모부 얼마나 가까운 친척입니까? 자기 아버지의 여동생의 남편이 고모부인데 고모부를 죽일 때 반역자라고 그래가지고 북한 육군사관학교에다가 갖다 육군사관학교 사격장에다 놓고 그리고 비행기 쏘는 포로 90발을 쐈습니다. 90발을 쏘면은 뭐가 남습니까 사람이? 비행기 쏘는 포를 90발을 맞았어요. 그래서 시체가 없습니다. 이건 찢어 죽인 겁니다. 그거는 그 피자국을 화염방사기로 말렸습니다. 예, 근데 그 친구가 귀엽다는 사람도 있고 지금 엉망이에요. 그 친구가 귀엽대. 어떤 택시 운전수가 김정은이 밑에서도 살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참 어이가 없는데 그날 참 저랑 같이 택시를 타고 간 사람이 당신은 나의 적이구만. 당신은 나의 적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들이 이런 식으로 참 세상을 올바르게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지옥을 만든 사람, 그거는 이제 벌 받아야 되죠. 벌 받아야 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보니까 여기 7월 달에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6월 12일 날 싱가포르 회담이 있고 얼마 안 됐을 때 왔는데 그 사이에 이제 뭐 진전이 좀 더 됐습니다. 그 진전이 된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여기 역시 교회고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 미국 기독교에 관련된 그런 말씀을 뭐 물론 국제 정치지만은 국제 정치도 다 결국은 바이블 속에 다 있습니다. 미국의 그 아주 열심히 그 하나님을 믿는 대통령들이 뭐 몇 명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람이 레이건 대통령하고 부시 대통령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게 될 모든 문제에 관한 그 모든 문제점이 성경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는지에 대한 답도 성경책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만 잘 읽고 그걸 다 알면은 이 세상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라고 레이건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오늘 그런 의미에서 어제 국제 정치이지만은 기독교적으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제 한 말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9월 29일 날 그 미국 대통령은 말이죠. 가서 자기 국회의원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막 선거 유세를 해줍니다. 지금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그 공화당 국회의원들 이번에 11월 달에 11월 6일 날 선거하는데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그런 연설을 해주러 이제 전국을 다니는데 바로 미국 시간으로 9월 29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9월 30일 웨스트 버지니아주에 가서 이제 유세를 하는데 그때 하다가 한 말입니다. 영어로 읽고서 한국말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I was really being tough. 나는 정말로 강력했다. tough했다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tough guy. 아주 이 성질 사나운. 나는 성질이 사나웠지. And so was he. 그도 똑같아서. 그 he가 여기서 김정은입니다. And we were going back and forth. 우리는 서로 밀치고 당겼지. And then we fell in love. 그러다가 우리는 사랑에 빠졌어. 김정은이랑 사랑에 빠졌답니다. 오케이? 알겠죠? No really. 정말로 사랑에 빠진 거요. He wrote me beautiful letters. 김정은이가 나한테 정말로 아름다운 편지를 보냈어요. They are great letters. 그 편지들은 대단합니다. We fall in love. 우리 사랑에 빠졌어요. 사람들이 막 웃었습니다. 그 듣는 사람들이 막 웃었어요. 트럼프가 저렇게 얘기한 거는 야, 여러분들 연애할 때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연애한다고 소리 지릅니까? 막 웃으면서 그 여자가 나한테 정말 끝내주는 편지 보냈어요. 그럽니까? 다 가짜예요. 이거 가짜입니다. 이거를 진짜라고 생각할 때부터 막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트럼프 나쁜 놈이라는 겁니다. 저 악마 같은 놈하고 사랑에 빠졌으니까 나쁜 놈이죠. 하여간 그저께 나온 말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또 보겠습니다. 요거는 8월 2일 날 트럼프는 자기 생각나는 걸 막 씁니다.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8월 2일 날 쓴 거가 김정은 위원장 약속을 지킨 데 대해 김정은이가 약속을 하나 지켰대요. 그리고 우리의 위대하고 사랑스러운 실종 전사한 병사들의 유품을 반환하는 과정을 시작한 데 대해 감사하오. 뭐냐면은 6월 12일 날 몇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1, 2, 3, 4에서 약속을 했는데 네 번째 약속이 6.25 때 북한에서 죽은 미군 병사 중에서 아직 그 뼈를 못 찾고 그런 사람이 한 2,500명, 5,300명. 2,500명은 한국 남한에 있는 사람이고 5,300명 정도가 북한에서 죽었는데 아직 못 찾았습니다. 실종이에요. 그 뼈 좀 빨리 찾아주시오. 근데 김정은이가 그럽시다. 찾아드릴게요. 그래 놓고서 8월 2일 날 편지했는데 그 한 2, 3일 전에 55명은 아니에요. 그 상자 55개를 찾아가지고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그 상자 속에는 어떤 데는 군화도 있고 어떤 데는 정말 뼈가 있어요. 이게 이제 미군 병사 뼈죠. 그리고 어떤 데는 그냥 철모, 망가진 철모, 뭐 또 군인들 여기다 목에다 매는 그 목걸이 뭐 이런 것들 넣어가지고 55개의 상자를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그 트럼프가 그래서 고맙다고 쓴 거예요. 유품을 반환하는 과정을 시작한 데 대해 감사하오. 당신이 이같이 호의적으로 행동한 데 대해 나는 놀라지 않았어. 나 너 잘할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한 당신이 좋은 편지에 대해 감사하오. 이게 이제 네 번째 편지일 거예요. 어제 얘기한 거는 다섯 번째 편지고 열심히 편지 씁니다.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편지를 열심히 써요. 근데 그 편지가 지금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는데 트럼프가 매일 아주 끝내주는 편지고 이쁜 편지고 대단한 편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곧 만나게 되기를 바라오. 이때 뭐라고 그랬냐면 트럼프는 그 유엔의 총회가 지금 유엔 총회 하는 중이에요. 유엔 총회 할 때마다 세계 각국 대통령, 외무장관들 가서 다 연설합니다. 당신 그때 와. 김정은이 그때 와서 또 만나자고. 그런데 김정은이는 안 가고 북한의 외무장관이 갔죠. 아무튼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그냥 요거만 보면은 와 저거 트럼프가 돌았나 왜 저렇게 그 악마 같은 놈하고 친하게 지내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또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이에요. 주한미군 사령관이니까 북한에 대해서 뭔가를 제일 많이 아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기 아스펜이라는 데가 이제 미국의 아주 이 콜로라도에 있는 조그만 도시인데 정말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또는 뭐 무슨 세미나를 저기서 많이 해요. 또 스키도 타고 그러는 데인데 거기에 회의하러 갔다가 김정은이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는데 와 이거 봐라. 이거 빨간 거 보겠습니다. A man of his word. 뭡니까? 우리 중학교 때 배운 영어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자기 말대로 하는 사람. 김정은이는 약속을 잘 지키는 녀석이야. 그 미국에서 그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제일 많이 알고 있을 사람 중에 하나인데 미군 사령관이니까 저게 뭘까? 예. 지금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헷갈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야 그래도 믿을 게 트럼프밖에 없었는데 트럼프마저 저러는 거야? 믿을 나라가 미국밖에 없었는데 미국도 이렇게 되는 거야? 뭐야 이거? 예, 이러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 또 보겠습니다. 미국 인공위성으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여기가 동창리라는 동네인데 이게 바로 미사일 발사대입니다. 장거리 미사일, 미국까지 가는 미사일 발사대인데 북한이 이놈을 부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까지 가는 미사일 발사 시설을 부수면 어떡합니까? 미국이 이제 못 쏘겠다는 소리죠. 안 쏜다는 소리죠. 그래서 미국이 너네 고마워. 그 미사일 발사대도 해체하고 너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이제 7월 달 얘기죠. 그러니까 트럼프랑 김정은이가 만나고 한 달 좀 지났을 때 나온 얘기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어요. 여기 이제 파란색 지붕들인데 지금 이게 다 새로 짓는 집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지금 북한이 뭘 하는 거는 북한이 절대로 미국한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자기 능력으로 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북한이 뭐 하는지는 미국이 위에서 감시를 하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까지는 다 좋은 말 했죠. 야, 지금 너네 뭐 하냐? 너네 왜 자꾸 이런 거 짓고 있어? 너네가 이걸 지은 것은 남한 대통령 만나는 판문점에서 4월 27일 날도 저 일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나를 만날 때도 저걸 또 하고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어. 그거는 지금 미사일 조립 공장이야. 미사일 조립 공장이니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들락날락 하는 물건을 미국이 다 보거든요. 미국은 요 5cm짜리 가지고 옵니다. 5cm. 그러니까 탁구공, 골프공이 다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뭐가 들락날락 하는지 다 아는 겁니다. 손바닥이죠, 손바닥. 너 지금 뭐 하니? 너 미사일 발사대는 없앤다고 폼을 잡는데 미사일 조립 공장은 왜 만들고 있어? 지금 이제 반전되는 거죠. 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공군대장입니다. 합참 부의장이에요. 이 사람이 최근에 한 말이 8월 달에 한 말이 아직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완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이 미국 쏘지 못합니다. 미국 쏘는 거 지금 있다라고 다 알고 있었는데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 미사일 쏜 다음에 아직까지 한 발도 안 쐈습니다. 무려 1년 동안 연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핵실험도 무려 1년 동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것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있는 핵폭탄은 없애지는 않았는데 더 발전을 못 시키고 있다는 것도 미국이 보기에 진전이 되는 겁니다. 이놈이 못하고 있구나. 그 연습 안 하면 녹슬어 가지고 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쉘바 대장이 미국까지 오는 미사일은 없는 것 같아. 없는 게 확실해 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 페이지 또 보겠습니다. 이제 요 바로 며칠 전에 9월 18일 날 북한에서 평양회담을 했습니다. 남한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막 껴안고 그 언제부터 그 껴안는 인사가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잘 껴안는 인사는 안 하는데 그 아랍 사람들이 그거 많이 하죠. 아랍 사람들. 하여간 진짜일까 가짜일까? 그게 진짜일까? 진짜 평화가 온 걸까? 그거를 유일하게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이 마음이 가짜면 가짜고 김정은이 정말로 이제는 내가 핵을 포기하게 되겠다 그러면 진짜입니다. 그런데 이 회담이 성공이냐 실패냐를 판정 내리는 것은 미국입니다. 미국이 보기에 실패야 그러면 실패고 성공이야 그러면 성공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미국 사람들의 압도적인 의견은 실패다입니다. 실패다. 우리는 성공이라고 막 그래요. 근데 미국은 실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미국 언론들 다 살펴보면은 실패다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켜지지 않는 한 무용지물이다. 무용지물. 지금 북한하고 한국하고 또 뭐 이렇게 사인하고 뭐 이렇게 뭐 종이 놓아갖고 뭐 서로 그랬죠. 그런 거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그런 건 많은데 우리 학자들은 이제 그런 걸 전부 다 놓고서 이제 뭐 거의 달달 외우다시피 한 것도 있습니다. 남한하고 북한하고 약속한 것 중에서 최고는 1992년에 한 약속입니다. 그거는 너무나도 약속이 좋아가지고 그것을 앞설 수 있는 약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최고입니다. 그런데 지금 약속을 왜 하느냐? 안 지켰으니까. 다 안 지켰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거 만들어놓고 안 지키고 또 만들고 또 안 지키고 또 만들고 또 안 지키고 또 만들고. 근데 지금 만든 걸 보니까 옛날에 한 것보다 못해요. 옛날에 한 게 얼마나 좋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한번 보겠어요. 다음 페이지. 이게 둘이 이렇게 뭐 포도주 치고 그러는데 얼굴 보세요. 이게 진짠가 가짠가 이게 모르겠어요. 그렇죠? 하느님은 알겠죠. 저놈이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조선일보에 쓴 글입니다. 제목을 제가 다르게 썼는데 나는 도대체 평화가 요새 평화 그러는데 그거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제목을 이해하기 어려운 평화라고 썼는데 신문사에서 제목을 바꿨어요. 그런데 김일성이가 살아있을 때 1972년일 거예요. 그때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서울에 회의하러 왔었습니다. 남북대화 한지 오래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 시작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가난했습니다. 원래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 일으켰던 1961년 한국하고 북한하고 북한이 3배쯤 잘 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버는 돈으로 우리나라가 한 80달러 정도 벌었는데 그때 북한은 한 240달러 정도 벌었습니다. 그때 필리핀은 800달러 벌었습니다. 필리핀은 우리보다 10배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거를 박정희가 다 바꿔놨죠. 그래서 박정희가 그러니까 과도 있지만은 그 공이 대단히 크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를 세계 10등까지 올려놓는 그 기초를 쌓은 대통령이니까. 근데 72년에 북한하고 남한하고 같아졌습니다. 생활 수준이. 그래서 박정희가 야, 너 와서 한국 와서 회의하자. 그래서 북한 대표들이 와가지고 저쪽 가면 그 워커힐 호텔이라고 있죠. 거기가 이 서울 시내 경치 보기가 제일 좋은 데입니다. 특히 밤에 거기서 이제 회의를 쭉 했어요. 며칠 동안. 근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한국이 생각보다 잘 산단 말이죠. 그거 마음이 싱숭생숭했습니다. 야, 이거 우리보다 못하는 훨씬 못 사는 줄 알았는데 잘 산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북한 갔을 때 김일성이가 불러놓고서 얘기한 겁니다. 야, 너네들 남한 갔다 왔는데 남한이 지금 경제 발전했다고 좀 마음이 그렇지. 거기에 놀라거나 좌절하지 마. 우리가 준비를 갖추고 있다가 어느 날 그걸 다 뺏으면 다 그게 우리 거가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너네들 지금 남한 가서 말이지 뭐 서로 껴안고 통일 얘기하고 노래 부르고 울고 그러고 와서 기분이 뭐 멍한 줄 아는데 절대로 이걸 잃으면 안 돼. 우리가 남조선을 없애는 날 그리고 조국 통일을 이룩 하는 날 그때 진짜 평화가 오는 거야. 그 이전까지 평화는 없어. 그거를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여기다 잠깐 썼어요. 김일성은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전 우리에게는 평화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지금 김정은이가 하는 그 얘기는 지 할아버지가 한 말인데 그런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지금 우리가 훈련도 안 한다고 그러고 뭐 GP에서도 철수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안 해도 되는 거냐? 정말 평화가 온 거냐? 이거를 이제 섣불리 그렇게 행동에 옮기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제 경고를 썼는데 김정은과 김일성의 평화는 같은가 다른가 해가지고 신문에 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그래서 북한 갔다 오자마자 미국 갔습니다. 미국 가서 이제 약속을 했는데 트럼프가 한다 기분이 되게 좋아요. 이게 뭐가 좋냐면은 FTA
한미 FTA라고 해가지고 한 5, 6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때 했는데 한국이 무지하게 유리한 거였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한국이 돈을 몇백억 달러씩 매년 번 거예요, 미국으로부터. 근데 그거 반대하던 사람들,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던 사람들이 다 민주당 사람들이죠. 근데 트럼프가 된다면 이거 다시 해. 이거 너네한테만 유리하게 돼 있어. 다 다시 해. 그 이번에 다시 했는데 그게 뭐라는 게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근데 트럼프는 얘 잘한 거야, 기분 좋아 그러는데 거기서 한 가지 그냥 새 나온 얘기 뭐 들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자동차가 뭐냐면은 트럭입니다. 트럭. 미국 사람들은 세단 안 타요. 미국 사람들은 원래 트럭을 좋아합니다. 나라도 크고 뭐 그래서 그런지. 근데 그게 기름이 얼마나 먹습니까? 트럭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짐 싣는 이런 큰 차는 아니고 픽업 트럭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뒤에 그냥 오토바이 한 대 정도 올려놓는 그런 차인데 미국 사람들이 그거를 유난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팔리는 자동차 1위가 그 포드사에서 나온 F150이라는 트럭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트럭을 만들었는데 20년 동안 그건 미국에다 팔 수 없다라고 지금 약속을 했대요. 앞으로 20년 동안 한국은 트럭을 미국에 팔 수 없다. 뭐 이런 거가 있다라고. 근데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이 발표가 안 됐는데 그걸 팔아야지 우리가 계속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트럼프는 기분 좋은 거예요. 뭐를 약속했는지 모르지만은. 예. 그다음에 옛날에 우리 그 약속했던 거를 한번 보겠어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92년 약속입니다. 저거면 다잖아요. 저거보다 어떻게 더 좋게 만들어요? 서로 공격하지 않는다라고 약속했는데 지금 와서 뭘 없앤다? 아니 공격 안 하는데 지금 이거보다 이제 그 다음 페이지 핵무기에 관한 또 약속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92년에 약속한 거예요. 92년에 남북한에 관해서 핵무기에 어떤 약속을 했는가?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저거보다 더 좋은 거 할 수 있어요? 만들지도 않고 누가 주면 받지도 않고 가지고 있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남과 북은 핵 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사용한다. 발전소는 그래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에너지 없는 나라가 발전이라도 해야 되죠. 세 번째, 남과 북은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지금 북한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영변을 없애겠대.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해주면은 그게 이겁니다. 재처리 시설. 근데 이거는 플루토늄으로 핵폭탄 만드는 거고 우라늄은 폭탄이 우라늄으로도 만들 수 있고 플루토늄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라늄 폭탄이 더 발전된 거예요. 더 어렵고. 근데 지금 북한은 우라늄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있으나 마나예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라면 그걸 없애겠다.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와 이제 진전이 되는가? 진전이 아니죠. 퇴보죠. 오히려 이거보다. 그리고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검증한다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남북 핵통제 공동위원회를 만들어서 사찰을 한다.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네가 진짜 속이는지 안 속이는지 가서 검증할 거야. 그러기 위해서 들어가서 볼 거야. 근데 이번엔 본다 이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보다 못한 거를 이거보다 별로 더 나가지 못한 게 아니라 이게 더 잘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왜 또 만드느냐? 안 지켰으니까 이거를. 이건 전혀 무시했으니까.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요번에 나온 건데 요번 거는 어려워요. 그냥 쭉 넘어갈게요. 그 26년 전 거보다 26년 전 거가 훨씬 더 잘 돼 있다. 훨씬 더 잘 돼 있고 그리고 사실은 너무 잘 돼 있어서 그거보다 더 좋은 걸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그 사실만 우리가 지금 알면 되는데 자꾸 까먹으니까 와 멋있는 게 됐다라고 또 생각을 하는 것이죠. 계속 넘기겠습니다. 또 이것도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1, 2, 3, 4, 5 중에 5가 핵폭탄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하고 한국하고 회의를 하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핵 없애 그게 첫 번째죠 그게. 근데 그게 1, 2, 3, 4, 5 중에서 5에 들어가 있습니다. 핵을 없앤다는 거가. 그리고 핵 없앤다는 얘기를 가서 맨 처음에 못했어요. 못한 이유가 왜냐면은
그것은 예민한 문제니까. 아니 그 문제 해결하러 간 거 아니에요? 핵 문제 해결하러 간 것이죠. 근데 그래서 예민한데 그래서 얘기를 못했다? 그러면 그 회담의 목적이 뭔데? 바로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또 볼게요. 그리고 이제 하나 이거는 뭐 일부러 시비 거는 건 아닌데 올림픽은 누가 하는 건지 아십니까? 올림픽을 여는 주체는 나라가 아닙니다. 올림픽은 시가 하는 거예요. 시. 그래서 서울 올림픽이지 코리아 올림픽이 아닙니다. 모스크바 올림픽이지 러시아 올림픽이 아니에요. 평창 올림픽이지 강원도 올림픽도 아닙니다. 근데 남과 북이 그거는 개념상 틀리는 겁니다. 월드컵은 나라가 해요. 그래서 코리아 월드컵, 재팬 월드컵, 브라질 월드컵 그럽니다. 그런데 올림픽은 도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부러 시비를 걸자면은 뭐 남과 북이 2032년에 올림픽을 동시에 공동 개최하고 아니에요. 평양과 서울이 공동 개최한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세상에 처음 있는 일이 됩니다. 도시 두 개가 한 적은 아직 없거든요. 다음 페이지. 제가 지금 북한하고 이제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가 저랑 적국이에요. 근데 칼을 들고 있어, 칼.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칼 내려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등 두드려져 가지고 너 나 찔르지 마. 그 두 가지가 다 되면 최고예요. 내 등 두드려져 갖고 나 저 사람 찌를 생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칼을 내려놨어요. 그럼 최고지 그게. 그런데 두 번째 거는 뭐냐? 등 두드려 가지고 너 나 찌르지 마. 근데 칼을 들고 있어요. 그 상황하고 칼을 뺏어서 칼을 내려놨어요. 그 두 개 중에서 칼을 내려놓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음은 언제든지 변해요. 마음은 언제든지 변하거든. 그 칼을 들고 있어. 지금은 당장은 좋아서 안 찔러. 근데 마음 변하면 그 순간 찌를 수 있습니다. 근데 칼을 뺏어놓으면은 마음이 변해도 찌를 거가 없어서 못 찔러요. 그래서 전략이론가들은 그 나라의 능력을 없애는 데다 초점을 맞추지 마음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은 너희는 왜 마음을 바꾸는 데만 초점을 맞추냐? 칼은 안 뺏고 칼을 뺏어야지. 그리고 국가들이 서로 언제든지 싸울 수 있고 그런데 칼을 내려놔야지 못 싸우는 거지. 그렇죠? 아주 쉽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칼을 뺏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김정은이 마음에 들어. 근데 칼을 내려놔. 그때까지는 이론도 안 줄 거야. 그래서 계속 괜찮다고 두드리면서도 칼 내려놔. 그때까지 이론도 안 줘라고 쉬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게 전략적으로 맞는 거니까. 칼을 뺏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우리랑 진짜 마음이 친해졌는지 안 친해졌는지는 모른다고 그랬죠. 그건 김정은만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칼을 뺏어놓으면은 저 친구가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찔리질 않으니까 그게 더 안전한 방법이죠. 그게 더 우선적인 방법이고. 근데 그 전략적으로 지금 맞게 하는 거냐? 물론 정말 마음이 착해지면 뭐 그것도 되지만은 그래도 더 중요한 것은 칼을 내려놓는 게 더 급한 일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제가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다음 페이지 볼까요? 북한 문제는 핵 문제는 한국의 문제가 이미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중요한 문제. 북한이 핵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제일 골치 아프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거 아예 미국하고 북한 문제야. 그러는 바람에 우리가 스스로 멍텅구리가 됐어요. 그게 북한하고 미국 문제인데 근데 우리 민족끼리 그래. 분명히 북한하고 미국 문제라고 그랬죠. 핵 문제는. 그래놓고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자? 안 되잖아요. 미국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내가 어제 그 신문에도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북한 문제가 사실은 우리 건데 그게 미국하고 북한 사이의 문제라고 말함으로써 스스로 그걸 잃어버렸어요. 내가 마지막 심판이 아니에요. 미국이 마지막 심판자가 됐습니다. 오히려. 왜? 미국 문제라고 우리가 그래버렸으니까. 그러고 나서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겠다? 말이 앞뒤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논리적으로 문제가 꼬이게 만들어놨다는 그 얘기입니다. 애초부터 이게 우리 문제야. 미국. 이거 우리가 더 중요해. 우리가 알아서 해결할게가 아니라 우리는 마치 중간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을 한 것이죠. 우리가 마치 중재자가 된 것이죠. 당사자가 아니라. 그것도 전략적으로 맞지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강력한 제재가 북한 핵 문제 해결의 열쇠다. 그래, 니네가 잘하고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제재해가지고 핵 다 내려놓을 때까지 끝까지 갈 거야. 그다음 페이지 또 볼까요? 이게 미국의 이제 국무장관의 대변인입니다. 미국 외교부 대변인인데 비핵화를 하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겠다. 다 없애면 그때부터 북한하고 잘 지내는 거야. 그때부터 북한에 돈 주는 거야. 다 없앤 다음에. 이거가 지금 미국에서 일관적으로 아까 제가 전략 얘기했잖아요. 그죠? 칼을 뺏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비핵화 후 제재 완화, 재확인 다. 이 사람은 저 국가안보 보좌관이고 국무장관이고 유엔 대사고 미국 외교의 제일 핵심적인 사람들이죠.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김정은이 괜찮아. 이 친구 젊은 친구 괜찮은 친구야. 그런데 핵을 다 없애면 도와줄게. 다 없애. 칼 내려놔. 라는 얘기를 미국에서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하스펠이라는 사람이 여자인데 미국 중앙정보부 국장입니다. 최근에 북한 핵무기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느냐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제 뭐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돈도 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것은 북한과 미국의 문제요라고 그랬는데 미국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북한 문제가 지금 해결 안 되고 있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다음 페이지. 이 사람이 아까 내 흑인 그 대장 브룩스 대장은 이제 임기가 돼가지고 갑니다 곧.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내정이 돼가지고 그 여기 사령관으로 오려면은 국회에서 청문회를 거치는데 청문회 하는 중이에요. 요번에 우리가 휴전선이 있는데 비행기 날아다니지 않는다. 북한도 안 날고 우리도 안 난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 아니냐? 그게 똑같은 게 아니에요. 북한 비행기는 원래 안 납니다. 날 비행기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 기름이. 그리고 너무 고물이고. 그러니까 둘이 같이 안 난다 그러면 우리가 양보하는 겁니다. 그렇죠? 서로 방송을 같이 안 한다? 같이 안 하니까 똑같은 거 아니냐? 아니에요. 우리 방송 듣고 북한 병사들이 마음이 동합니다. 야, 나만은 잘 사는 것 같아. 그냥 글로 도망가 버릴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병사들은 북한 방송 듣고 와, 북한이 더 잘 사는 것 같아. 글로 도망가 버릴까라는 생각 안 하죠. 그러니까 같이 안 하면 우리가 손해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왜 그 유리한 거를 양보하느냐는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거는 유엔 사령부 소관이지 니네들끼리 하는 일이 아니야라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거는 내가 결정하는 거야. 내가 그 미군 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이 되죠. 이거는 우리가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무시무시하게 힘센 나라입니다. 미국이 힘센 이유가 어디서 나오는지 하나만 말씀을 드린다면 기름이 많아서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영어를 잘해서도 아니고 하느님을 잘 믿어서입니다. 하느님 잘 믿어서. 그 얘기 오늘 해드리겠습니다. 남북한이 여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했는데 모두 유엔 사령부에 의해서 중재와 결정, 감시, 이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허락 안 받고 한 거다 하는 그 얘기죠. 다음 페이지.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난번 8월 달에 훈련을 했어야 되는데 그 훈련을 안 하는 바람에 미군의 그 태세가 약해졌다라고 또 그 청문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뭐 학사들이 다 똑같아요. 미국과 한국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군 사이비는 한국군 전력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북한 공군은 비행이 거의 없을 뿐더러 미군이나 한국군의 능력과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핵을 빼면은 남한하고 북한하고 싸우면 남한이 100% 이깁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우리가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거를 양보하면은 그렇죠. 핵도 내려놓지 않았는데 그런 얘기가 지금 미국 학자들이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쭉 넘어가고요. 우리 대통령이 북한은 핵 능력을 과시하는 대신 평화와 번영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의지 가지고는 안 된다고 방금 제가 얘기했죠. 칼을 내려놔. 나 칼 안 쓸 거야라고 의지 아무리 떠들어도 그거 내려놓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해봤자 별로 이렇게 약발이 없는 북한은 핵을 드디어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훨씬 더 효과가 있는 말이죠. 의지를 아무리 보여도 그건 안 됩니다. 넘어갈게요. 트럼프가 이번에 유엔에서 연설했는데 유엔 연설에서 몇 가지 무지하게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쭉 몇 가지 보겠습니다. 미국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살라거나 일하라거나 예배하는 방법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너네들 간섭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그 대가로 여러분들이 우리 주권을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 보고 뭐라고 그러지 마. 그 다음 페이지. 오늘날 사회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석유 부국을 파산시켰고 사회주의 한다고 까불던 베네수엘라가 망했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몸무게가 평균 10kg 빠졌대요. 먹을 게 없어서. 그 석유가 그렇게 많은 나라가 먹을 게 없습니다. 사회주의가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나라가 국민 생활을 책임져 주는 게 사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일을 안 해요. 게을러집니다. 결국은 다 못 살게 되는 것이죠. 국민들을 가난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사회주의 권력 갈증은 팽창, 침입 및 억압으로 이어집니다. 거의 모든 곳에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시도되었지만 고통과 부패와 쇠락이 발생했습니다. 세계의 모든 국가는 사회주의와 사회주의가 모든 이에게 가져오는 불행에 저항해야 합니다. 북한은 무슨 나라입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중에서 최악질이죠. 그거랑 싸워야 된다고 지금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거랑 싸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반공이요. 그리고 공산주의하고 싸울 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우리 그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그 좌파들이 있습니다. 좌파 그러면 그 좌파를 만든 사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 아저씨예요. 칼 막스. 그 털보 아저씨인데 요새 애들이 공부를 하도 안 해서 저 사람을 보여주고 누구냐고 그랬더니 산타클로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산타클로스래. 이 칼막스라는 독일 사람인데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입니다. 공산주의는 만든 거예요. 자본주의는 저절로 있던 겁니다. 인간의 본질에는 자본주의가 맞아요. 인간은 장사하는 동물입니다. 지껏 지가 챙기는 동물이에요. 그리고 성경책에 지껏 지가 챙기라고 그랬습니다. 열심히 남의 건 뺏지 말고 그 대신에 룰을 지키는 것이죠.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되는 건 축복받는 일이에요. 칼 막스가 뭐라고 그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말로 했어요. Die Religion ist das Opium des Volks.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그랬습니다. 왜 아편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 사람이 보기에는 세상은 말이죠. 여러분들 다 착취당하는 거예요. 착취를 다 뺏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죽으면 천당 가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착취당하고 뭐 그냥 아주 고통스럽게 살면서도 그걸 몰라. 아편 맞았어. 그래서 종교는 아편이라고 얘기한 놈입니다. 그냥 그 종교는 억압받는 자들의 탄식이며 심장 없는 세상의 심장이며 혼이 없는 세상의 혼이다. 혼도 없는데 혼이 있는 줄 알아요. 종교 때문에. 심장도 없는데 심장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그런데 종교를 저렇게 아주 최악으로 비판한 그게 칼 막스고 그 사람이 좌파의 본산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좌파가 된다? 있을 수가 있나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했는데 저 사람은 우리 인간 사회가 이제 전부 다 우리가 일을 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죽어라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번 돈을 다 여기다 쌓아놔요. 그러고서 필요한 것만 가져가. 우리 여기 있는 사람 다 열심히 죽어라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돈을 여기다 다 놓고 그리고 필요한 것만 갖고 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열심히 일해서 1,000만 원을 여기다 갖다 놨어. 나는 뭐 50만 원이면 될 것 같아서 50만 원만 들고 갈 수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 같은 사람만 모여 살면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 수준에 되는 사람만 모여 사는 사회에서 가능해요. 인간 사회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천당에 가면 사회주의가 됩니다. 천당에서는 사회주의가 돼요. 그리고
지상에는 지옥에는 사회주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가다가 다 지옥이 됐거든.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사회주의는 두 군데서 있대요. 하나는 하늘에 있는 천당, 하나는 땅 위에 있는 지옥에 가면 사회주의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1,000만 원어치 일을 했는데 갖다 놓고서 내가 50만 원만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인간이 아닙니다. 내가 1,000만 원 했는데 2,000만 원 들고 와야지. 마음대로 가져가도 되니까. 그렇죠?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에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고 써 있죠. 창세기에 써 있습니다. 나도 그 미국 목사님이 가르쳐줘서 알았어요.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다가 창세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다 어겼습니다. 어기고서 핑계대고 막 그래요. 나쁘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완전하지 못하지. 완전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사회주의인데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극을 주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세요. 그러면 상금 줄게. 일하는 사람한테 상금 주는 것이 자본주의, 자유주의예요. 일하지 않는 사람은 안 줘, 오히려. 근데 사회주의는 일하지 않는 사람한테 주죠. 불쌍하다고. 그러니까 다 일 안 하게 만들고, 그래서 북한 같은 나라가 거지가 되는 겁니다. 소련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넓은 나라인데 식량이 모자랐습니다. 소련은. 왜? 내 거가 아니니까 열심히 농사를 짓질 않는 거예요. 그런 일이 칼 막스가 이런 그 황당한 얘기를 했는데, 교회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좌파다. 그 아편 믿는 겁니다. 그 자기가 믿는 걸 아편이라고 생각하면 좌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다음 페이지. 작년에 말이죠. 트럼프가 서울에 있는 미군 가족들을 빼려고 그랬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진짜 북한 한번 폭격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미군 가족들, 부인들, 애들 위험하잖아요. 빼려고 그러는데 빼기 전에 자기랑 아주 친한 국회의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서울에 있는 미군 가족을 빼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그 상원의원이 린지 그레함이라는 사람인데, 당신 지금 전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당장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랬더니 그거를 빼면은 전쟁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는 정말 전쟁을 100% 할 각오가 돼 있을 때 가족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번민하다가 그거를 중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작년 여름 얘기예요. 그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그 국회의원인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어디 텔레비에 나와서 했더니 다른 텔레비가 와서 얘기를 해달래서 한 말입니다. 트럼프는 핵을 장착한 미사일이 북한으로부터 미국 본토로 날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 전쟁할 수 있다. 그리고 거의 그런 결정을 할 뻔했다. 작년에 폭격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폭격하려니까 가족들을, 애들하고 부인을 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그거 하게 되면 정말로 전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막은 적이 있는데, 지금은 시간이 좀 있다. 그런데 그들이라는 게 이제 김정은과 그 일당들입니다. 우리를 가지고 논다. 거꾸로 한번 가겠습니다. 영어로 읽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한 페이지 뒤로. Are they playing us? 그것들이 우리를 가지고 놀아? I don't know. 내가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if they are playing Trump, 만약 그것들이 트럼프를 가지고 논다면은 우리는 세상을 아픈 곳으로 만드는 수밖에 없지. 말을 아주 묘하게 세상을 아픈 곳으로. 그러니까 막 불나고 터지고 폭격하고 그러는 거가 아픈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그리고 김정은한테 그런 겁니다. 지금이 가장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찬스다. 그러니까 네가 좀 알아서 잘해봐라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이거 이렇게 그 내용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은요, 한두 달 전쯤에 김정은, 너 말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나는데 그럼 네가 제일 먼저 죽어라는 말도 했습니다. 아마 그 김정은이는 그 말 듣고서 정말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너가 제일 먼저 죽는 놈 중에 하나야. 그런 얘기가 막 우리나라 신문에는 안 나죠. 근데 미국 신문에 매일 나는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이 사람이 또 그렇고, 트럼프가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트럼프를 욕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야, 저 트럼프가 말이야 그 김정은한테 속는 것 같아. 그리고 김정은이를 막 이쁘다고 그러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우리나라 어떤 분이
미국을 가서 정말 그 헷갈리니까 트럼프하고 친한 국회의원, 목사님 이런 사람들을 다 만나고 왔는데 와서 귀뜸으로 해주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야당 그리고 미국의 언론이 대부분 반트럼프입니다. 거기서 북한을 때리는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 트럼프가 북한을 공격하겠다고 그랬더니 신문방송이 너 미쳤냐 저거 미친 사람이래요. 저거 핵전쟁 할 사람이라고 전쟁 광해라고 막 욕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만나서 악수하고 그러니까 이 바보가 말이야 북한한테 양보한다고 그래요. 어떡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말하면 바보라고 그러고 때리겠다고 전쟁 광해라고 그러고. 예, 근데 미국 언론들이 트럼프를 그렇게 미워해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런데 미국 야당과 미국 언론이 북한 때려야 됩니다라고 하면은 트럼프는 오히려 편해지죠. 폭격했을 때 반대할 사람이 없어지죠. 그걸 기다리는데 드디어 미국 언론에서 때리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세상 험악하게 가고 있습니다. 9월 16일 날 미국 방송 중에서도 최악으로 트럼프를 미워하는 CNN이라는 방송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전쟁을 할 때다 평화를 할 때가 아니라 한국 지금 전쟁을 할 때 평화가 아니라 라는 글이 나갔습니다. 글이 아니라 이제 해설이 나간 거예요. 데일리 브리프, 위클리 브리프라고 해가지고 대통령한테 매일 이렇게 보도 자료를 만들어 주죠.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하고 그거 비슷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트럼프한테 조언해 주는 식으로 썼는데 지금은 때려야 될 때요. 그리고 미국 신문 중에서 트럼프를 제일 싫어하는 신문이 두 개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하고 뉴욕 타임즈. 특히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은 신문사들이 말이죠. 대통령 선거할 때 우리는 어떤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선언합니다. 우리 신문사는 누구를 지지합니다라고 선언을 하는데 단 한 번도 공화당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신문입니다. 신문사 생긴 이래 그 워싱턴 포스트가 뭐라고 썼는지 그 다음 페이지 읽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쟁할 때라고 쓴 여자예요. 트럼프를 죽어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더 워싱턴 포스트 진짜 트럼프를 미치게 만드는 신문입니다. 트럼프가 하는 건 다 잘못하는 거예요. Trump sees tremendous progress on the Koreas where none exist. 트럼프는 한국에서 엄청난 진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진전된 것이 없는데 엄청난 진전이 있다고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어. 뭡니까? 때리는 수밖에 없다죠. 이쪽으로 서서 이런 견해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트럼프가 지금 언론을 가지고 놀고 있구나. 그래서 트럼프는 미국에서 김정은 이쁘다고 말하는 유일한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다 아니래. 그래, 오케이, 내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아. 이놈은 그냥 가서 뺨다구를 갈겨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그래, 잘하는 거야.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지금 아주 그 기괴한 상황입니다. 기괴. 트럼프 혼자 그냥 뭐 매일 근데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트럼프의 협상 방식이라는 책을 다시 꺼내서 읽어봤습니다. 트럼프의 협상 법칙 절대로 자기의 진정한 의미를 상대방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1. 자신을 그러니까 상대방이 속게 만드는 겁니다. 절대로 자신의 본 뜻을 상대방이 알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진심으로 상대방을 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대신에 상대방에게 되게 잘해준다. 의심한다. 그 말이 있습니다. 아주 잘해주는데 그래서 지금 트럼프한테 칭찬받는 사람은 다 얻어맞을 사람들입니다. 지금 제일 세게 얻어맞는 사람이 시진핑인데 막 때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시진핑 is my best friend 그럽니다. 나랑 제일 친한 시진핑인데 근데 막 또 그냥 2천억씩 관세 붙이고 막 난리가 나요. 이 사람이 좋다고 그러는 사람은 매 맞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완전히 정신 못 차리게 하고 있는 넘어가겠습니다. 쭉 이제 넘어가시고요.
북한 비핵화 첫 발도 떼지 않았다라는 말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발도 안 뗐대요. 첫 발도. 이거 VOA라고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옛날에 그 USIS라는 기관이 있었는데 미국 정보센터입니다. 미국 외무부에서 하는 거죠. 우리 학교 다닐 때 거기 가면 미국 책들이 많아서 그 도서관 가서 책 빌려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 후신이 지금 또 운영하는데 미국의 공식 목소리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서 아예 한국 방송도 하고 뭐 세계 각국 방송으로 다 하는데 핵을 비핵화를 해서 한 발짝도 안 갔다라고 요 나온 말이 9월 29일이니까 그저께죠.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와 이제 북한하고 남한하고 이제 뭐 다 잘 되고 있어. 근데 미국은 아직 한 발짝도 안 갔어. 지금 6월 달에 회의를 했는데 아직도 한 발짝 안 갔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전부 똑같은 얘기들입니다. 공화당 의원, 민주당 의원, 국회의원들도 다 아니라고 그러고 뭐 전부 다 아니라고 그러고 트럼프만 기라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사람이 뭐 모르고 그럴까요? 다음 페이지. 심지어는 미국에서 지금 중국 때문에 뭐가 안 되는데 중국을 큐바 미사일 사건 때 미국이 소련을 누를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전혀 알 수가 없는 사건인데 1945년부터 지금까지 3차 대전에 제일 가까이 갔던 날이 큐바 미사일 위기 때 한 보름 13일입니다. 그때는 정말 핵전쟁 나는 줄 알았어요. 케네디 대통령이 핵전쟁이 터질 확률은 반반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거 터지면 미국 사람이 한 1억 5천만 죽을 거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이건 안 돼 하고서 이제 소련한테 이제 그 큐바를 봉쇄령을 내렸죠. 그래서 우리는 핵전쟁 정말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 무렵에 나는 그때 어렸을 때인데 그 사건이 피했는데 그 정도로 중국을 압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나옵니다. 완전히 지금 중국하고 전쟁을 각오하고 중국을 누르지 않으면은 북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런 그 얘기들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죠. 또 다음 페이지. 이건 쭉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2천억 달러 관세 붙이고 그러는데 이것도 나중에 또 넘어가죠. 넘어가고 지금 미국은 경기가 무지하게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뭐 막 경제가 좀 헤매는 편인데 미국은 지금 한 4% 정도 경제가 크고 있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4, 5, 6 2분기가 경제 성장률이 4.2%예요. 미국 같은 그 무지무지한 그 등치가 4% 경제 발전을 한다? 지금 일자리가 너무 모자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너무 모자라 가지고 옛날에는 그 사람 뽑을 때 그냥 그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마약을 피느냐를 물어봅니다. 그 마약 피는 놈들은 안 되죠. 근데 지금 그걸 안 물어본대요. 그것마저도 귀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그 일자리가 지금 뭐 모자랄 정도로 이렇게 그 미국은 경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잘하고 있다고 이제 막 이제 자랑하고 그러죠. 그다음 페이지. 트럼프가 된다면 미국의 주가, 미국 사람들은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주가가 7조 8천억이 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1년에 통째로 버는 돈이 1조 5천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한 5년 벌 돈이 1년 만에 주가만 미국에서 늘은 거로. 그래서 국민들이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국민들은 누굴 좋아합니까? 자기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준 사람을 좋아하죠. 자동차도 지금 기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트럭 다 타고 다니고 전부 다 이제 다 트럭 삽니다. 조그만 차 싫어요. 미국 사람 조그만 차 싫어합니다. 전기차? 그 생각 잘 해보세요. 전기차가 미국에 전기차 못 팝니다. 다 트럭 타고 다니겠다는데 무슨 전기차가 필요해요? 휘발유가 남아 도는데 지난 8월 19일 날 미국 정부가 국민들한테 발표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휘발유 아끼느라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것은 미국 경제를 위해서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막 쓰라는 얘기예요. 많을 땐 쓰는 게 낫죠. 너무 많을 땐 써야 되죠.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트럼프는 굴러온 돌입니다. 원래 공화당이 아니에요. 바깥에 있던 사람에서 공화당을 접수했습니다. 박힌 돌 중에 최고가 부시입니다. 근데 부시 동생이 대통령 나오는데 트럼프한테 떨어졌죠. 그 사람들은 당을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클린턴 찍었어요 이번에. 원래 그 공화당의 주인들이 트럼프한테 밀려서 화가 나서 나가서 다른 당을 찍었다. 근데 지금
미국 공화당원들한테 부시의 공화당, 트럼프의 공화당 어떤 게 더 좋냐? 트럼프의 공화당이 더 좋다가 62입니다. 퍼센트로. 부시 거가 더 좋다가 24. 요번에 이제 중간 선거를 하는데 중간 선거는 국회의원 뽑는 겁니다. 국회의원 뽑는데 트럼프가 민 37명 중에 35명이 후보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밀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그 당을 장악해 나가고 있죠. 그다음 페이지. 뭐 이거 쭉 넘어가시고요. 뭐 이거 보면 참 황당한 그림이지만은 이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그때 설명했던 것 같아요. 쭉 넘어가고 이것도 넘어가고 이제 트럼프라는 인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쭉 넘어가시고요. 다음 이분이 북한에서 이제 넘어오신 분인데 북한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번에 트럼프하고 김정은 만난 데 대해서 너무나 화가 났어요. 저 사람은 이건 트럼프가 바보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바보일 수밖에 없는 거는 북한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이걸 합니다. 근데 미국은 목숨 걸고 하진 않잖아요. 말로 할 때는. 근데 어떻게 북한을 이기겠냐. 그래서 이거는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진 거고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한국은 적화되고 말 거다. 남한은. 저 사람이 항상 그러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미국을 방문한 일이 있어서 미국을 갔는데 미국 사람이 당신 이렇고 해서 남한이 적화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뭐요? 그랬더니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요 라고 얘기를 해주더래요. 미국 사람들이.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다. 그러면서 백악관에서 또는 미국 내셔널 시큐리티 카운슬 해갖고 그 국가안보위원회 거기서 북한을 담당하는 사람들하고 얘기할 기회를 줬는데 그 사람들하고 이 얘기를 하고 와서 우리나라 신문에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한테 얘기를 한 거랑 똑같아요. 저는 두 군데서 들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트럼프 뜻대로 될 것, 한국은 적화 안 된다라고 미국 안보위원회에서 장담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얘기 나옵니다. 김 대표는 백악관 방문이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그는 당시를 설명하며 저들은 바로 미국에서 그 백악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북한에 대해 공부한 사람들 같았다. 현재 북한의 상황을 탈북자인 자기보다도 구체적으로 정확히 알고 있어서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 미국 간단한 나라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야 오늘 그 새노래교회에서 그 뭐 어떤 사람이 그 뭐 트럼프에 대해서 강의하고 그러는 모양인데 무슨 소리 하는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러면 듣습니다. 이거 듣고 싶다 하면 들어요. 그 정도의 정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컨트롤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뭐 정확한 데이터 그리고 인공위성들이 다 떠가지고 김정은이가 얘기하는 것도 듣습니다. 우는 소리도 들어요. 김정은이가 계속 우는 거 미국이 발표했습니다. 자다 깨서 울었대. 왜 울까요? 목사하라고 그러면 못하죠. 목사는 목사님의 실력이 돼야 하는 겁니다.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계급으로 치면 한 대위나 되거든요. 근데 별 5개를 달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별 5개입니다. 별 5개는 그 정도 능력이 있어야지 달고 있을 수가 있지. 아니 소대장도 못할 놈이 총사령관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울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먹는 겁니다. 화가 나고 막 그냥 미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뚱뚱해진 거예요. 아버지 죽었을 때 90kg, 지금 130입니다. 40이 늘었어요. 40이. 그 몸무게 유지하면 40살에 죽습니다. 몸무게 빼야 돼요. 근데 그게 지금 자기가 뺄 수가 없는 이유가 영어로 말할게요. To cope with assassination fears. 암살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요. 그는 빈지 이팅, 빈지 드링킹을 한다. 폭음 폭식을 하는 겁니다. 무서울 땐 그렇게 하나 봐요. 정말 스트레스가 너무 쌓이면 막 먹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130kg이 된 겁니다. 그는 그럼 김정은 몸무게를 미국이 재봤나요? 아니죠. 다 이렇게 3천으로 계산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김정은 키가 168에서 170이라고 나옵니다. 미국 자료에.
근데 이제 저 트럼프 만났을 때는 보니까 트럼프는 194cm가 넘습니다. 비슷한 거 보니까 신발을 이만한 것이 낫다는 소리예요. 이게 피곤하지. 그러니까 무거운 신발 신으면 피곤하죠. 김정일이도 이따만한 거 신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키가 워낙 작아서. 우리나라 그 여배우를 하나 납치했죠. 최은희가 더 크거든. 최은희를 잡아오면서 홍콩에서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은희가 딱 내리는데 키도 크고 이쁘잖아요. 자기가 좀 쑥스니까 내 난쟁이 똥자루죠 그랬습니다. 정말이에요. 나는 난쟁이 똥자루죠. 그리고 이제 막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막 그러니까 최은희한테 저거 다 가짜예요 그랬습니다. 막 사람들이 열렬하게 박수치는 게 저거 다 가짜예요 그런 거예요. 지들도 다 알죠. 그래서 국민들이 자유를 주면 자기는 죽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안 줘야 돼요. 까불면 죽는다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소름 끼치게 알고 있었다 하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미국이 5,300명이 지금 북한에 있는데 북한이 김정은이가 트럼프한테 좀 잘 보이려고 55개의 상자를 55명이 아니라 이제 유품을 보내줬어요. 그래갖고 아까 8월 2일 날 트럼프가 그걸 보내줘서 고맙소. 내가 당신이 보내줄 줄 알았지. 뭐 이렇게 좋은 편지 쓴 겁니다. 그다음 페이지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국립묘지 가보면 매일 이런 풍경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죽은 지 일주일 된 사람인지 70년 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북한에서 이제 묻혀 있는 사람들이 보고 뼈를 보고 알아내기가 더 쉽대요. 월남 전쟁은 70년대, 한국 전쟁은 50년대인데 월남 전쟁에서 온 뼈는 누군지 알기가 힘들답니다. 거기에 습하고 그리고 온도가 높아가지고 뼈가 잘 보존이 안 돼 있대요. 근데 북한은 월남전보다도 훨씬 더 상태가 좋답니다.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은 이름을 확인했어요. 55개 상자 중에 55명은 아니지만은 두 사람 이름을 알고 한 사람은 이 목걸이에 그 이름이 있어가지고 알았는데 그 아들이 목사님입니다. 근데 목사인데 군종장교예요. 그 이제 자기 아버지 한 번도 얼굴도 못 봤는데 아버지가 보고 싶다 그러고 한국에서 전사했다고 그 얘기를 알고 있었는데 목걸이를 받아서 첫날 그 아들한테 이제 예비역 대령인 아들한테 이제 그 전달이 됐습니다. 바로 이거는 트럼프한테는 무지무지하게 큰 선물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랑 그 국가를 구성하는 방식이 달라요. 우리는 할아버지가 같은 나라인데 미국은 손자가 같은 나라입니다. 전번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손자가 같다는 사실로부터 국가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나라입니다. 지구 위에 있는 모든 나라는 할아버지가 같아서 우리입니다. 근데 미국이란 나라는 손자가 같아서 우리라고 그러는 나라예요. 근데 손자가 같다는 건 좀 인공적으로 만든 거죠. 할아버지가 같은 건 자연적인데. 그래서 그 인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미국은 세 가지 수단을 동원하는 겁니다. 1. 하나님, 2. 영어, 3. 민주주의.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오고 그냥 막 원수들끼리 만났는데 우리 손자가 다 같지. 우리들은 하나님 믿고 영어 쓰고 민주주의 국가야. 그걸 가지고 미국이 그 한 나라를 꾸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70년 전에 죽은 뼈라도 찾아다가 성대하게 그걸 해줌으로써 손자들한테 이제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가는 그 과정에 김정은이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 거가 되는 겁니다. 저게. 그다음 페이지 볼까요? 이 비행기가 뭐 무지막지한 수송기죠. 이게 원산에 가가지고 55개의 상자를 들고 그리고 오산으로 왔습니다. 오산으로 와가지고 장례식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도 뼈가 왔으니까 장례식을 그때 뭐 전쟁터에 죽었는데 누가 장례식 치러줍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놓고 간 거죠. 그래도 이 목걸이라도 있는 사람은 재수가 좋은 사람이죠. 그냥 뼈를 막 찾아온 건데 여기 내려서 이제 다시 미국으로 싣고 가기 전에 오산에서 장례식을 하는데 이 비행기 위에 4대 날아가고 있죠. 4대가 쫙 가다가 한 대가 빠지는 게 장례식입니다. 한 사람이 죽었다는 그런 저 이렇게 보면은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와 이게 쭉 가다가 한 대가 딱 빠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었다 이런 뜻.
이걸 하고서 이제 미국으로 지금 하와이에 제일 그 과학적인 센터가 있어가지고 뼈 가지고 이 사람이 몇 살에 죽었고 어디에 부상당해서 죽었까지 안 돼요. 상태가 좋은 거는 뭐 빨리 알 수 있고 한 1, 2년 후면은 나머지를 다 알 수 있다라고 의사가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하와이로 싣고 갔습니다. 그다음 비즈 볼까요? 하와이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 뼈는 이렇게 그 미국 깃발을 씌운 거예요. 북한은 그냥 상자를 주고 유엔 깃발을 덮어가지고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 도착했을 때 이제 뼈는 관 속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꺼냈죠. 그리고 이제 볼까요? 부통령.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부통령이 훨씬 저는 저 사람 참 멋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입니다. 부통령이 이름이 펜스인데 당신은 누구요? 그랬더니 나는 기독교도요. 나는 보수주의자고 공화당원이죠. 순서대로.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제일 앞입니다. 그다음에 보수주의자, 그다음에 공화당. 우리나라 사람들이 트럼프가 탄핵당한다고 그러는데 그럴 가능성은 0입니다. 우리나라 신문 낭토리예요. 그런데 만약 탄핵당하면 대통령이 저 사람입니다. 근데 저 사람은 트럼프랑 비교했을 때 어떠냐? more aggressive, 더 공격적이고 more evangelical, 더 기독교적이고 more conservative, 더 보수적이다. 김정은 죽어요. 저 사람 대통령 되면은. 그러니까 트럼프니까 그래도 오히려 뭐 갖고 놀지. 이 사람이 한 말 볼까요? In just a few moments, 이제 몇 분 후면은 the remains of some of those same American heroes, 미국의 영웅들의 유품이 will finally return to American soil, 미국 땅으로 곧 돌아옵니다. 몇 분 후면은 draped in the colors of the country they served, 그들이 목숨을 바친 그 나라의 깃발에 덮여서 이제 그 관이 깃발 덮여서 온다는 소리죠. Today, 오늘 they are known but to God, 그들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known but to God, 하나님만이 그들이 누군 줄 압니다. 뼈밖에 없으니까. But 그러나 soon we will know their names, 우리는 곧 그들의 이름을 알게 될 것입니다. And we will tell their stories of courage, 그들이 얼마나 용감하게 싸웠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 보세요. 이 사람들을 아는 건 지금 현재는 하나님밖에 없지만은 곧 우리는 그 과학을 통해서 이들의 이름을 알게 될 것이고 그들의 용맹스러운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 아주 참 감동적인 장면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해가지고 뭐 8월 2일 날 갔는데 지금 2달, 그러니까 8월 달, 9월 달에서 2달 정도 됐는데 몇 명 이름을 지금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사람들은 이제 또 장례식을 이제 해주는 거예요. 국립묘지 가서. 다음 페이지. 되게 기독교적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기독교 신자가 두 번째로 많은 나라쯤 되겠죠. 우리 국민의 4분의 1은 그래도 1,000만 명은 되니까 적어도 5천만 중에 1,000만이니까 적지 않습니다. 미국은 3억 2천만 중에 2억 6천만입니다. 교회 다니세요? 예, 가죠. 2억 6천만이 갑니다. 성경책에 있는 거는 다 진짜겠죠? 물론이죠. 점 하나 틀리는 게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1억 명입니다. 그 1억 명 중에 8천만 명이 트럼프를 찍었습니다. 지난번 선거에서. 그들은 다음번 선거에서도 트럼프를 찍습니다. 우리도 그래도 1,000만 명쯤 되니까 앞으로 나오는 돈에는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써놓읍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주장한 사람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미국은 모든 돈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써 있는 나라입니다. 25전짜리 동전입니다.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1달러짜리 돈입니다. In God we trust,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100달러짜리에도 이렇게 써 있고 1달러짜리도 써 있고 심지어는 1센트짜리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돈에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랑은 차원이 하나 높은 거예요. 우리나라 돈에다가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아주 뭐 폭동 날 겁니다. 그렇게 쓰자 그러면 교회에 불질러 오는 놈들도 있을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다음 페이지. 제가 이 얘기도 지난번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대통령은 토요일 날
항상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경무기 때문에 토요일 날은 자기 고향 가서 쉬어요. 고향이 캘리포니아라도 그냥 갑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6시간 걸리는데 그걸 또 쉬겠다고 가요, 대통령들이. 지 고향이 캘리포니아일 경우에는. 레이건도 갔습니다. 자기 LA에 자기 고향인데 조금 위에. 한국 전쟁이 터지는 날 미국 대통령이 트루먼입니다. 트루먼의 고향은 미주리주에 있는 인디펜던스라는 작은 마을입니다. 6월 25일 새벽 4시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그 시간은 우리나라로는 일요일 새벽인데 미국으로는 토요일 밤 9시였습니다. 여기 시간으로. 가서 휴가를 즐기고 서재에서 책을 보고 있을 때 국무장관이 각각 큰일 났습니다. 한국 전체에서 전쟁이 났어요. 공산주의자들이 38선 전체에서 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라고 전화를 딱 받자마자 그게 밤 9시쯤 됐을 텐데 그래? 그럼 내가 워싱턴으로 지금 돌아가죠. 그랬더니 장관이 지금 돌아오시면 안 됩니다. 지금 밤도 늦었고 더군다나 비도 오고 있고 그때 비행기로 4시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이 시간에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비행기를 타고 오면 국민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아직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다시 전화를 올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트루먼 대통령이 장관한테 내가 자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무 때나 특별한 일 있으면 전화를 거세요. 왜? 한국하고 미국은 시간대가 다르니까. 근데 그 다음날 아침까지 전화는 안 왔습니다. 아침에 휴가를 중지하고 워싱턴으로 돌아와서 장관들 5명 정도 부르는 겁니다. 장관 수십 명인데 5명.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 5명 불러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야 되죠? 예. 가서 막아야 되겠죠? 네. 군사력으로 막아야 되겠죠? 네. 그러면 지금 군사력을 파견해야 되겠죠? 네. 일사천리로 통과돼가지고 7월 1일 날 미군이 부산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에서 손을 그때 띈 상태입니다. 미국이 한국에서 손 뛸 때는 그냥 뛰질 않고 그 사람들은 다 합리적으로 계산합니다. 계산해 보니까 미국이 도와줘야 될 나라 16나라 중에서 한국이 13등이었습니다. 이것까지 도와줄 수가 없다. 그래서 500명 고문단만 남겨놓고 그 전에 1949년 11월 30일 날 다 철군한 겁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절대로 가면 안 된다. 가면 큰일 난다. 가면 전쟁 난다. 근데 갔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아무리 가라고 그래도 그 나라는 가는 나라가 아니고 아무리 붙들어도 가야 되면 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가란다고 갈 것 같아요? 붙잡는다고 있을 것 같아요? 자기 계산인데 그 계산에 의하면 지금 절대로 안 갑니다. 그 계산법에 의하면 절대로 안 가는 거예요. 왜? 옛날보다 훨씬 중요하거든, 한국이. 옛날에 중요한 나라 16개 중에서 한국이 13등 했는데 지금은 아마 2, 3등에 들어갈 거요. 중요한 순서대로. 이거를 중국이 가지라고 내놓는단 말이야. 이거를 북한이 먹으라고 놔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국제정치학자로 전체를 보니까 이거는 게임은 우리가 이기는 거로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하느님 편이 이기는 겁니다. 작년에 중국이 말이죠. 제가 그때 이제 미국에 크리스마스 무렵에 미국에 있었는데 미국 뉴스에 미국에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다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다 웃겨요. 그리고 모든 등불이 다 중국제야. 중국이 그거 만들고 자기네들도 멋있잖아요. 그래갖고 곳곳에 세워놨습니다. 중국 정부가 다 물질러 버렸어요. 그는 서양의 잘못된 사상이라고, 마귀 사상이라고. 그거 보고서 너네들 이제 경을 칠 거다. 지금 경치고 있잖아요, 지금. 작년 크리스마스 때 하지 않을 짓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자기네 그거로 팔아서 돈 벌는 놈들이 그걸 다 태워버려요. 그거 도시에 있다고 그거를 다 무너뜨리고, 교회 무너뜨리고. 저 사람이 나중에 전쟁을 막 하고 있을 때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서 포기한 나라인데 어떻게 전쟁 나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 가서 전쟁을 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결정했냐 했더니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나는 미국은 다 기독교니까 하늘을 가리키는 거구나 했는데 저 사람 회고록을 보면은 그날 전화를 받는 그 순간 자기는 이 세상에 어떤 큰 전쟁도 작을 때 못 막았기 때문에 크게 비화된 전쟁이라는 역사의 교훈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국 전쟁은 작은 전쟁, 큰 건 뭔데?
이 사람은 그때 우리는 그 당시에 미국이 16개 중에서 13등이었으니까 이거는 그다지 소중하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바보처럼 굴면은 소련이 이 미국 놈들 바보구나 하고서 독일을 건드릴 거다는 그 얘기입니다. 독일은 이건 뺏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뺏기려면 3차 대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잘하면 독일에서는 일이 안 일어나니까 조그만 전쟁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막으러 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빌리 그레함이라는 목사님이 최근에 100세로 돌아가셨죠. 그분이 미국의 어떤 대통령하고도 다 친했습니다. 그런데 트루만 대통령한테 전쟁 나는 날 전보 쳤어요. 전보. 여기 그 젊은 사람들은 전보가 뭔지 모를 거예요. 글자 보내는 겁니다. 글자. 근데 글자 한자 한자가 다 돈이라서 그래서 그 글자를 있는 힘 다해서 줄여서 써요. 뭐 서울역에 아버지가 12시에 도착하면 12시 부 서울역 착 이렇게 씁니다. 그럼 아들이 우리 아버지 오는구나 하고 서울역으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 식으로 영어 쓴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Millions of Christians praying God give you wisdom in this crisis. 수백만 명의 기독교도들이 이 위기 상황 하에서 당신에게 지혜를 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건 위기죠. 이거 잘못 막으면 3차 대전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스트롱리 어제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Showdown with communism now. 지금 공산당들한테 맞짱을 뜨십시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More Christians in Southern Korea per capita than any part of the world. 한국에는 지구 어느 곳보다도 인구 비례당 기독교도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세요. We cannot let them down. 그들이 쓰러지도록 방치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 공산주의는 기독교하고 적이죠. 민중의 아편쟁이들이니까 그걸 다 싸그리 쓸어버려야 되죠. 공산주의자는. 그래서 북한에서는 교회가 없는 겁니다. 있어도 가짜고. 그 밑엔 진짜가 있겠죠. 그런 데서 믿는 사람은 정말 진짜입니다. We cannot let them down.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한 미국은 cannot let them, them이 우리예요. 다운하도록 놔두지 않을 겁니다. 50, 6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은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죠. 나에게 기독교도 100만 명을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100만 명을 주소서. 지금 1000만 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제가 이 사람 회고록을 사다 놓고 안 읽고 꽂아놨는데 우리 와이프가 혼자 뒤적거리다가 빨리 와봐 그래서 봤습니다. 내가 전쟁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이것 좀 봐봐. 그래서 이걸 내가 한국에 제일 먼저 소개한 학자입니다. 이걸 소개했더니 정말 그 이승만 6.25의 아주 최고 권위자가 전화 걸었어요. 그거 어디서 본 글이요? 그래서 내가 이 책, 이 페이지를 팩스로 보내준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간 그 빌그레함 회고록에 나온 얘기예요. 회고록 거의 맨 앞부분에 전쟁 나는 날 자기가 대통령한테 전보 쳤다 하고서 그 전보문이 다 대문자로 나와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무지하게 기독교적이죠. 작년에 전쟁 나기 직전에 트럼프가 했던 말입니다. 북한이 미국을 더 위협하면 북한은 전 세계가 지금껏 보지 못했던 화염과 분노?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얘기죠. 화염과 분노, 불벼락을 맞을 거다 너네들. 북한 너 까불면 불벼락 맞을 거야. 이 불벼락이라는 얘기는 트럼프가 한 말이 아니라 트럼프를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이 해준 말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나와요. 제프리 로버트라는 목사님인데 달라스에 있는 그 큰 교회 목사님입니다. 하나님은 트럼프로 하여금 김정은을 제거하라는 권위를 주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God has given Trump authority to take out 김정은. 김정은이를 도려내라는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트럼프 씨 당신이 그렇게 힘이 센 이유가 뭔지 아시오? 하나님이 그 힘을 올바로 쓰라고 준 거예요. 저거가 맞겠죠? 나는 김정은하고 사랑에 빠졌어요가 맞겠습니까? 저게 더 맞겠어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죠. 다음 페이지. 이 트럼프가 생각보다 무지무지하게 신앙적인 사람입니다. 가든 도널드 트럼프라는 아주 괜찮은 책이 있고 The Face of Donald Trump.
도널드 트럼프의 신앙이라는 책도 있고, 이 사람이 고레스 비슷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주 열렬하게, 정말 그 레이건이나 부시만큼은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쓰는 사람, 고레스 왕 비슷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책은 한국말로 번역 나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트럼프 생각보다 아주 이 신념이 있고 신앙이 있고 그런 사람이에요. 다음 페이지.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취임할 때 미국 사람들은 항상 성경책을 놓고 합니다. 성경책을 놓고 거기다 손을, 우리나라도 아마 대통령 되는데 내 성경책 올려놓는다면 신문에서 난리가 날 거예요. 저 사람 말이야, 우리나라 국민 중에 불교 신자도 많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많은데 성경책을 올리고 거기다 손 올리고 선서했다고 막 욕할 거예요, 한국은. 근데 미국은 전부 성경책에다 올려놓고 하고, 그런데 제일 대통령들이 원하는 거는 자기 성경책이 아니라 링컨 대통령이 썼던 성경책을 원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취임할 때 1860년에, 그러니까 158년 전에, 지금으로 158년 전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갈 때는 156년 전입니다. 그것 좀 빌려주세요. 거기다 빌려줍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빌려주지 않고 상자에 넣어서 빌려줍니다. 손때 타지 말라고. 요거예요. 빨간 상자. 거기다가 링컨 성경책 위에다가 자기 엄마가 자기 9살 때 준 거, 62년 전에 자기 엄마가 준 선물 성경책을 올려놓고 선서를 한 겁니다. 미국 저런 나라예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작년에 우리나라 국회 와서 김정은한테 한 얘기입니다. 아까 첫 페이지가 나는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어요죠. 작년 11월 6일인가? 11월 6일입니다. 한국말로 번역해. 북한은 당신의 할아버지가, 김정은의 할아버지가 그리던 낙원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가서는 안 되는 지옥입니다. 아까 목사님이 지옥이라고 그러셨죠. 이 지옥을 누가 만들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만들고 아버지가 만들고 네가 만들고 있다 그런 소리죠.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 지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 저지른 범죄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읽겠습니다. Yet, despite every crime you have committed against God and man.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너는 죄를 너무나 많이 졌어. 그렇지만 내가 용서해 줄게. 나와서 얘기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수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줄 테니까. 여기서 트럼프가 김정은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죠? 지옥을 만든 녀석, 지옥을 지휘하는. 기독교에서 어디가 지옥이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거죠, 제거. 그래서 미국 대통령 중에 적국을 지옥이라고 표시하는 사람들이 드문드문 있는데,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레이건 대통령의 악의 제국, 트럼프의 지옥, 화염, 불, 이런 것들이 비슷한 내용의 얘기입니다. The sinister regime of North Korea, 악의 체제 북한, 악마와 같은 체제 북한. 이게 작년 국회에서 한 말이에요. 이게 맞는 말입니다. 저 사람이. 다음 페이지. 미국 부통령은 더 하죠. 그리고 항상 할 때 책을 펴놓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펴놓고 할 때는 자기가 원하는 말이 있는 페이지를 피는 거예요. 부시 부통령은 책을 펴놓고 거기다 손을 댔습니다. 거기에 이 말이 있었죠. 그 페이지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시편 33, 12절. 그 미국 대통령이 제일 많이 쓴 게 저 구절이래요. 그러니까 펴놓고도 하고 덮고서도 하고, 이런 나라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미국이란 나라를 맨 처음에 발견했을 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거는 콜럼버스라는 장사꾼이, 씩씩한 장사꾼이, 그래도 지구는 둥글다고 믿고 저쪽으로 쭉 가면은 인도에 도착해가지고 금을 잔뜩 갖고 와서 왕 부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사벨라 여왕한테 가서 인도로 가는 길을, 빨리 가는 길을 개척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말이죠,
쭉 가다가 바다로 떨어지게 돼 있었습니다. 세상 지구를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뱃사람들이 땅이 보이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전부 땅 옆으로만 가는 거예요, 배가. 왜? 거꾸로 가면은 바다로 떨어지니까. 그런데 일부 용감한 사람들이 지구는 둥글어. 그러니까 인도까지 가는데 이렇게 꾸불꾸불 가는 게 아니라 휙 가면은 한 번에 그냥 절로 가서 돌아와서 갈 거야. 그게 빠른 길이지. 예,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콜럼버스입니다. 콜럼버스가 이사벨라 여왕한테 가서 저기 가서 금을 갖고 올 테니까 배 좀 내주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왕폐와 저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느님을 알려주러 가겠습니다. 하느님을 알려주러 갈 테니까 배 좀 내주세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크리스토퍼 CHRIST, 크라이스트가 들어가죠. OPHER, 크리스토퍼. 크리스토퍼라는 뜻은 영어로 해석하면 bearer of the Christ, 예수님을 업고 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업고 가는 콜럼버스예요. 그런데 이사벨라 여왕은 1492년에 바로 아까 우리 목사님이 또 이슬람 얘기하더라고요. 이슬람이 스페인을 지배하고 있다가 1492년에 몇백 년 만에 그래서 다시 이제 기독교를 되찾았던 해입니다. 그래서 그 이사벨라 여왕이 하나님한테 되게 고마웠어요. 근데 어떤 젊은이가 찾아와서 저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독교 전파하겠다고 배 내달라니까 그냥 내준 겁니다. 그래서 배 내달면서 십자가 달아가지고 그 이제 타고 가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네, 십자가 달아 이제 가고 있죠. 그런데 그때 무서운 거예요. 선원들이. 이게 땅이 안 보이니까 그때부터는 야 지구가 둥글다고 믿고는 따라 탔는데 이게 지금 그래서 콜럼버스가 거짓말을 합니다. 100km 온 다음에 50km 왔다고 그러고 1000km 온 다음에 500km라고 그러고 그런데 2달을 가도 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던 것보다 지구가 너무 큰 줄 모르는 거죠. 이게 뭐 땅이 왜 안 나와? 그래서 이제 용감했던 사람들이 우린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제 지옥으로 빠지는 거예요. 가다가 이게 그때의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콜럼버스의 그 충실한 부하가 선장님 지금 이놈들이 폭동 일으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장님 죽이고 거꾸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걸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콜럼버스가 다 마놓고서 얘기했습니다. 3일만 더 가자. 3일 더 갔는데 그래도 땅이 안 나오면 돌아가자. 콜럼버스가 뭐 했겠습니까? 3일 동안 기도만 중고로 한 겁니다. 제발 땅 좀 나오게 해주세요. 3일 만에 나왔습니다. 그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도착해가지고 너무 고마워서 땅에 앉아서 하나님한테 이제 감사도 하고 절했어요. 그리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땅 이름이 우리말로 하면 성스러운 구세주입니다. Holy Savior. 콜럼버스가 쓰던 스페인 말로는 산살바도르. 여러분 집에 가서 지도 보세요. 산살바도르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이 처음 도착한 섬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배가 한 척이 이제 뭐 한 2달을 들이떠오다 보니까 이게 다 망가졌어요. 이걸 해체해가지고 이 나무를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그 뭐 지금 말로 빌딩이죠. 하여간 뭐 조그만 그 건물을 하나 졌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이 신세계에 지은 첫 번째 건물입니다. 그 건물 이름은 라 나비다드. 이제 조금 있으면 그 노래 나와요. 커피숍에서 더 크리스마스라는 스페인 말입니다. 라 나비다드. 오늘 인터넷 가서 라 나비다드 하고 그 곡 좀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매일 듣던 노래네 하고 압니다. 라 나비다드가 그 건물 이름입니다. 이 스토리 자체가 기독교 이야기예요. 그렇게 만든 나라입니다. 그렇게 만든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최고의 강국이 돼가지고 지금 세계를 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말 안 듣는 공산당 다 뽀개고 있고 말 안 듣는 중국 지금 뭐 완전히 돈으로 박살을 내고 있죠. 그 인간 못 살게 굴고 인권 유린하고 이런 나라들 다 손보는. 지금 그다음 페이지 볼까요? 그래서 이 땅에 여기 딱 뭐 하여간 몇 번 이제 왔다 갔는데 콜럼버스는 끝까지 이게 인도인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여기 사는 사람들이 인디안이 된 거예요. 인도인 줄 알았어요. 인도. 근데 이거 어떤 사람이 보고 이게 인도가 아니네. 이게 새 땅이야.
라고 처음으로 밝힌 사람이 아메리코 베스푸치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대륙 이름이 아메리카가 된 겁니다. 아메리코 베스푸치라는. 이건 역사가 재미있죠. 쭉 넘기겠습니다. 이거 아까 똑같은 그림이고. 그리고 말이죠. 지금 우리가 이제 중국, 미국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중국이 미국하고 비슷한 나라인 줄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군사력은 미국이 중국보다 10배 셉니다. 동맹국을 뺄 경우에 미국은 동맹이 45개국 있는 나라입니다. 중국은 동맹국이 하나 있어요. 있기는 북한. 참 없는 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요건이 많은데 이거 다 하면 밤새야 되니까 쭉 뒤로 가가지고 몇십 페이지 넘긴 다음에 미국이란 나라가 기름이 얼마나 많은지 얘기해주고 앞으로 100년 후에 세계 1등이 미국일 수밖에 없는 얘기 하나만 하고 강의 뭐 대강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이제 넘어갈까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고 여기 중간에 하나 나오는데 지금 미국 국회에서 미국이 민주주의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혹시 트럼프가 이제 기분파야. 그래서 김정은이가 핵 없앴다고 그래 미군 빼줄게 라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법안을 하나 통과시켰습니다. 미군은 주한미군은 22,000명 이하로는 뺄 수 없다라는 법을 통과시켰고 트럼프가 사인했어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야, 내 핵 다 없앴으니까 미군 나가야 될 거 아니야? 트럼프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는 못해. 국회한테 물어봐. 22,000명 이상 이하로 못 내리는 법안을 통과를 시켰어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넘어가고 이제 요게 미국이 횡재했다는 얘기인데 얼마나 속이 많은지 요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미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훨씬 많은 개발 가능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개발 가능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밑에 석유가 있다 칩시다. 꺼냈었는데 1리터에 10,000원이에요. 꺼낼 필요 있나요? 1리터에 10,000원인데 사우디 거 사오면 1리터에 1,000원인데 그런 거는 꺼냈을 값어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꺼냈을 값어치가 있는 기준으로 미국은 얼만큼 많으냐?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러시아, 중국 그 외 모든 오페크 국가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석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미국 혼자 쓰면은 지금 현재 확인된 것만 250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이번에 개발된 거가 새로 있다라고 확인된 거예요. 그거가 한 300년어치가 됩니다. 지금 미국이 쓰는 기준으로. 그 500년어치가 있는 거예요, 기름이. 기름 500년어치 있는 나라가 누구하고 뭘 못하겠습니까? 기름이 없을 때도 다 싸워서 이기고 그런 나라인데 200년 쓸 석유 최하로 잡아서 200년 쓸 석유와 100년 쓸 수 있는 가스를 확보하고 있다. 넘기겠습니다. 여기가 200년 쓸 석유와 100년 쓸 가스인데 여기서 또 발견된 거가 300년 쓸 가스가 발견된 겁니다. 여기서 재수가 아니에요. 내가 미국 살때 너네들 정말 재수 좋다 그랬더니 재수라니. 다 기도 열심히 하고 또 뭐 다 기술 개발한 거죠. 그다음 페이지. 그래서 더 이상 석유를 아껴 써야 할 경제적 이유가 없어졌다라고 2018년 8월 19일 날 우리는 좀 여름에 에어컨 킬 때 좀 돈 깨지는 소리가 들리죠. 더워서 할 수 없이 키는데 우리도 키고 나서 얼마 들었냐 그랬더니 참 그 말 물어보기가 무섭더라고요. 와이프가 조그만 소리로 24만 원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에어컨 바꿨는데도 그렇습니다. 옛날 거 하면 한 50만 원 나왔을 것 같아요. 이거 싸다고 막 그래갖고 속아서 샀습니다. 속기보다도 하여간 뭐 혹해가지고 샀는데 근데도 그것도 뭐 다음 페이지요. 미국은 저 하숙집에서 전기값 안 받습니다. 대학교 옆에 있는 하숙집에서 전기값 안 받아요. 왜? 하도 석유가 많고 가스가 많아서 그거로 발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발전비가 거의 안 듭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전기를 쓰는데 전기 원가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별걸 다 만듭니다. 홍두깨도 만들어요. 지금은 심지어는 연필도 만들고. 다음 페이지. 이거 뭐 그냥 쭉 넘어. 이런 책 좋은 책이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하느님
법칙을 어긴 나라가 중국입니다. 하나만 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만 나세요. 우리가 말이죠. 여기 우리가 50명이라고 치면은 우리가 앞으로 100년 후에도 50명이려면은 여자들이 아기를 2.2명 낳아야 됩니다. 2.2명 낳으면은 그 이거 그대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5천만을 100년 후에도 5천만이려면은 2.2명씩 낳아야 됩니다. 근데 중국이 하나만 낳으라고 그랬죠. 35년 동안.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인구가 이렇게 됐습니다. 어른들은 잔뜩 있는데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없는데 얘네들이 어른들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의학의 발달에서 죽질 않아요. 다 올라갑니다. 그냥 밑에는 텅텅 비어 있고. 이 사람들이 돈 쓰는 사람들이죠. 자동차 사고 집 사고 결혼하고 그런 사람이 없어가지고 소비가 안 됩니다. 그리고 늙은 사람들 살려야 되는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2030년에 중국의 신혼부부 한 쌍은 2030년에 1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신랑 외아들 신부 외딸입니다. 평균적으로 아버지 어머니 4명 살아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서 2.5명 살아계셔서 2030년에 중국의 신혼부부 한 쌍은 어른을 6.5명 모실 것 통계가 딱 나옵니다. 이거는 뭐 질문 뭐 반대 그런 게 없어요. 딱 통계로 나오는 겁니다. 못 모셔요. 나라가 모셔야 되는 나라는 뭐로 모십니까? 세금으로 모시죠. 그래서 끝난 겁니다. 그래서 끝난 거예요. 반칙을 범해서. 미국은 애들도 많고 어른도 많고 그냥 다 많습니다. 앞으로 30년 후에 미국 혼자 1등으로 남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평균 2.4명을 낳습니다. 애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지금 1몇 명으로 줄였죠. 중국은 더 적고. 그래서 이런 거 다 계산했을 때 앞으로 100년 후에 미국이 1등, 30년 후에도 반드시 미국이 1등. 석유 미국은 200년어치. 그래서 저 나라랑 잘 지내는 게 좋다는 그 얘기입니다. 기독교 국가고 착한 나라고. 물론 야 너 친미주의자냐? 나는 뭐 친미주의자인데 중국이 세계 1등 하는 거 싫어요. 솔직히. 일본이 세계 1등 하는 것도 싫습니다. 소련이 세계 1등 하는 것도 싫어요. 미국이 세계 1등 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미국이 세계 1등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이스라엘은 또 뭐 이건 뭐 천생 그죠 찰떡이죠. 찰떡. 바로 이런 얘기를 알면은 우리가 너무 좌절할 거 없어요.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이 다 그 섭리가 있습니다. 섭리. 그 섭리에 의해서 법칙은 없어요. 세상에 법칙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섭리가 있습니다. 섭리. 그래서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할 일 찾아서 하는 겁니다. 할 일 많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 많습니다. 우리 같은 학자들은 애들 가르치고 올바른 거 전달하고 너네들 틀리게 알고 있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가르쳐주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희망도 주고 뭐 희망 주는 게 아니라 헛소리 하는 게 아니라 대세가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시간 뭐 얼마나 지난지 모르는데 이 정도 하면은 되죠? 목사님 이 정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고맙습니다.